결국은 사장님이 지급한 거는 한 달에 한 130만 원 지급한 거죠. 이제 퇴직금이 해결이 된 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해결이 된 거가. 그러니까 우리 퇴직금 관련된 사항을 이제 앞으로 이제 부산에서 지급하는 방식은 퇴직금 중간 정산제도 그리고 퇴직연금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전문가하고 상의해가지고 적절하게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내용이죠. 자, 이제 간단하게 한번 우리 또 짚어나갈 어떤 부분이 우리 음식점에서는 우리 그 동포 근로자들도 많이 쓰죠, 그죠?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쓰는데 음식점에 쓰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제 그 조선 연변 근로자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동포 근로자들 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H2 방문 취업 비자로 보통 이렇게 들어오는데 방문 취업 비자로 들어온 동포를 쓰더라도 쓰는 데 있어서는 이 취업의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밟아야 되냐면은 일단은 이 고용지원센터에 가가지고 외국인 구인 신청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 사장님이 가셔서 해줘야 됩니다. 해서 구인 신청을 해주면은 한 일주일 후에 오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은데 왜 일주일 후에 오라 그러냐면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는 내국인 근로자 고용 노력을 좀 하세요. 이런 뜻이 우리 내국인들 실업자 많지 않습니까? 실업자. 왜 굳이 외국인을 쓰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어떤 일주일 정도를 기다렸다가 가면은 이제 그 식당 규모에 맞는 특례 고용 가능 확인서를 이제 발행하게 됩니다. 즉, 이 식당에는 외국인을 2명을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3명을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정해서 특례 고용 가능 확인서를 발행해 주면은 그때 근로자하고 이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쓰면 된다. 그리고 쓴 상황에 대해서는 취업 개시 신고라든가 변동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이 채용한 숫자, 아까 특례 고용 가능 확인서가 이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인원을 정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준다 그랬죠. 여기에서 종업원이 5인 이하일 경우는 2명까지 쓸 수 있습니다. 2명까지는. 그러니까 어느 식당이든지 내가 어떤 그 외국인을 쓴다 그러면 2명까지는 어느 식당이 이런 절차를 밟고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2명을 넘었으려면은 우리 내국인 근로자들이 이만큼 있어야 돼요. 내국인.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해서 내국인 근로자 최대 절반만큼을 외국인 근로자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 대략적으로. 자, 여기까지 이제 봐줬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사업장을 갖다 이제 운영해 나가다 보면은 예견이 됐든 예견이 안 됐든 간에 내가 고용한 종업원이 파트타임가 됐든 아르바이트 됐든 한 정규직원이 됐든 어떤 간에 배달하다 아니면은 조리실에서 손님을 서빙하다가 이 산재 사고가 나는 경우죠. 산재.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굉장히 황당해요. 어떻게 이런 경우에 내 사업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주십니다. 이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어떤 그 사업장, 음식점이 됐든 아니면 다른 모든 사업장이 됐든 고용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면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가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고 그러는데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이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 유족보상 즉 재해보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의 책임이 근로자한테 많이 있느냐 아니면 사업자한테 많이 있느냐 이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습니다. 책임 여부를 떠나가지고 무조건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서 업무와 관련된 재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데 업무상 재해인 경우는 무조건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해줘야 될 책임입니다. 이 재해보상을 한다면 치료비, 휴업보상, 장애보상, 유족보상이면 돈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돈이 한꺼번에 나가야 돼.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이거 갖다 국가가 하나의 어떤 개입을 한 게 있죠. 이게 바로 산재보험이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이 사업장 내에서 이 종업원이 어떤 업무상재를 잡았을 때 대한민국 땅에서 이 근로자 업무상재를 당했을 때 사업주가 직접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국가가 대신 보상을 해준다. 대신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얼마씩 내야 된다. 이런 게 바로 산재보험. 이 산재보험 관련된 사항은 사업자 선택과 관계없습니다. 내가 사업장이 위험도가 있으니까 내가 가입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개시하고 종업원을 어떤 종업원이든 간에 한 명을 채용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에서 14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다 해야 됩니다. 이게 산재보험 가입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험료는 나중에 내도 상관없습니다. 보험료는 나중에 내도. 무조건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됩니다. 산재보험. 이렇게 하면은 그 식당 내에서 아르바이트가 됐든 정규직이 됐든 파출부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근로자가 일하다가 업무상재를 입으면은 국가, 즉 근로복지공단이 보상을 다 해준다. 이게 산재보험 제도다. 산재보험 관련된 부분에서는 14일 이내에 이제 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는 1년에 한 번 내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내든지 이런 식으로 내는데 보험료의 부담은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되냐면은 산재보험료, 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 총액에 인건비의 한 1%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종업원 한 명 정도를 고용한다. 이러면은 한 명을 고용하는데 인건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한 달에 산재보험료 부담이 한 10,000원 정도 된다. 이거를 1년이면 한 12만 원 되겠죠, 그죠? 이걸 1년에 어떤 거 1년치를 한꺼번에 내든지 아니면은 분기별로 분산해서 내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산재보험 제도인데 이런 형태로 산재보험 성립감 돼 있으면은 그 사업장 내에서는 이 종업원의 업무상재에 대해서 사업주는 일단 면책이 된다. 책임이 면한다. 이거죠. 만약에 근데 제가 안타까운 사안은 사업을 다 개시하고 나면은 이게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사업을 개시하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뭐 신경 쓰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 근로자가 이런 업무상재를 잊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잊게 되냐면은 굉장히 큰 불이익이 미처 신고를 했느냐 신고 안 했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가 너무 어떤 확연한 불이익이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만약 미가입 중에 즉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에 업무상재를 잊게 되면은 그래도 해당 근로자는 이 산재보상을 받습니다. 이제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사업주가 이 산재 가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원을 떠나가지고 근로자는 다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 미가입신고 미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해당 근로자한테 국가가 즉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해준 산재보상금 총 산재보상금의 즉 1년치 산재보상금의 50%를 이 산재보험료하고 별도로 추가로 추징하는 이런 불이익이 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아셔가지고 사업을 개시하고 내가 종업원을 고용한다. 뭐 아르바이트가 됐든 누가 됐든 임금을 지금 종업원을 고용한다. 이러면 14일 이내에 어떤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해드린다. 내가 미처 만약에 돈을 못 낸다. 하더라도 가입을 해놔야 됩니다. 이제 네? 돈을 못 낸다. 이래도 가입만 돼 있으면은 그 사업장은 미가입자는 아닙니다. 이제 미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어떤 거이 업무상재가 발생해서 이렇게 발생하더라도 미가입자에서는 50% 추징되는 이런 큰 불이익에 대해서 피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거 뭐 누가 가입하라고 하면 가입할까? 아니면은 뭐 우리 사업장에서 어떤 거 산재 어떤 위험도가 없는데 한번 지켜보자. 뭐 이러다가 이게 산재 사고 발생하면은 엄청나게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산재보험은 해당 근로자 어떤 단위별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 식당 단위로 가입하는 겁니다. 식당. 이 식당이 산재에 가입한 식당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4대 보험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한번 알아볼게요. 4대 보험. 산재보험은 4대 보험의 하나죠, 그죠? 4대 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이제 4대 보험인데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이 업무를 처리하고 국민연금 가입공단, 건강보험 가입공단 이 세 개의 공단에서 이제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아까 제가 좀 많은 시간을 내가지고 설명한 게 이제 산재보험인데 산재보험 그만큼 이 4대 보험 중에서 사업주가 만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어떤 게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뜻이 됩니다. 자, 4대 보험은 이러이러한 어떤 그 4개 보험인데 어느 보험이거나 다 똑같이 이 가입 요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종업원이 한 명 이상 고용되어 있으면 사업주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가입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경우 한 명 고용. 단 하나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다 적용이 됩니다. 모든. 단 하나 모든 적용이 되는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일부 적용이 안 되는 근로자도 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제 여기 시간당 이제 80시간으로 이제 써놨는데 이제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시간당 그러니까 월 근무시간 60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들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됩니다. 월 60시간, 일주일에 15시간을 얘기합니다. 이제 일주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아르바이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수한 학생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되겠죠.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씩 이렇게 아르바이트 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장을 내가 운영하는데 우리 가족들끼리 운영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르바이트를 학생 아르바이트 쓰는데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만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산재보험은 이제 가입을 하더라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을 안 해도 된다. 즉 근무 시간에 따라 가지고 가입 적용 대상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규직 한 명을 고용하고 있다. 정규직이 있다. 풀타임을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4대 보험이 다 적용 대상이 되는 거고 이 파트타임, 이 월간 60시간 미만이다 그러면은 이제 연월 건너 선택적인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여기 그 산재보험, 고용보험 4대 보험 중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행하는 산재고용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가입신고라든가 행정행위 이런 부분이 무료로 서비스해주는
이 보험 사무 대행 기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업을 개시하고 난 다음에 산재고용보험을 제가 가입한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어렵게 뭐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고용 산재보험 이 사무 대행 기간에 물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 가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우리 사장들 입장에서 가지고 친절하게 잘 안내해드리는 이런 부분이 되고. 자,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무현 총정리. 자, 우리 노동법은 이 종업원이 고용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을 적용을 받는다. 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어떤 사항은 근로자와 관계된 사항이 있어 일단은 우리 이 근로계약, 우리 음식사업장에는 특징적으로 연장근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어떤 그 근로계약 속에서 포함되는 이런 부분, 즉 임금 속에 포함되는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보면 종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해고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엄격하다 하는 부분 알려주시고, 그리고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이 금년까지는 과거까지는 종업 5명 이상인데 금년 12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더 적용이 되는구나. 종업원만 있으면은 이게 염두에 두셔야 된다. 4대 보험, 4대 보험은 국민형 건강보험, 이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산재보험에 어떤 이 미가입했을 때 어떤 피해가 상당히 크더라. 물론 다른 보험도 미가입하면은 나중에 그 다른 보험 공단에서 그 상황을 알게 되면은 보험료 추징을 합니다. 과거 소급해서. 근데 다른 보험 같은 경우는 밀린 보험료 추징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죠. 밀린 보험료 추징. 근데 우리 산재보험은 밀린 보험료 추징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미가입 상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게 우리가 이 산재보험 체계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거를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니까 중수절도 되고 이제 그런 어떤 휴무 기간을 거쳐가지고 사업 계획을 다 구상하셔서 2010년대 사업을 진행해 나갔을 때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작은 어떤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서 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